순차 데이터와 HMM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차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이전에 저희가 외부 세계에서 관측한 패턴을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했어요. 요 대문자 X 또는 보통 이제 좀 볼드체로 나타낸 X를 특징 벡터라고 하고 각각 원소들을 특징들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포즈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특징 벡터 간의 순서나 시간관계는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시간관계가 존재하고 특징 간에 적절히 이용하지 않으면 원하는 성능을 얻기가 어려운 데이터들이 다수 존재해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X에 들어갈 특징들이 이렇게 있으면 키, 체중, 혈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특징 간의 순서 관계가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주식 거래량 이거 시간에 따라 바뀌겠고 말이나 글도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앞뒤 문맥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 나는 오렌지를 먹었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오렌지가 나를 먹었다 라고 하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시간성을 가지고 또 명시적이진 않지만 문장 속의 단어들, 단어 속 글자들과 같이 앞뒤 관계를 갖는 데이터를 문맥 의존 데이터라고 하는데 문맥 의존 데이터 이런 데이터까지 합쳐서 우리는 순차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차 데이터는 시간성을 갖는 데이터, 즉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순차 데이터를 인식하고 시간성을 표현할 그리고 이를 이용해가지고 정보 추론을 수행할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그 대표적인 모델인 은릭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순차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야지 그 모델로서 다룰 수가 있겠죠. 순차 데이터의 특징으로는 비순차 데이터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비순차 데이터는 아까 말했듯이 뭐 신장이나 키, 체중이 그 순서가 바뀌어도 데이터에 크게 문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징들이 위치가 바뀌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반면에 순차 데이터는 순서가 바뀌면 크게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주식 거래량이 시간이 뒤죽박죽 되면은 그 경향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순차 데이터는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있죠. 키면 키, 신장이면 체중이면 체중, 뭐 혈압이면 혈압. 요 큰 틀 안에서 이제 각각 개체들의 특징을 서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차 데이터는 그 순서에 따라서 쭉쭉쭉 늘어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말이나 문장이라고 해도 단어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주식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특징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비순차 데이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다룰 순차 데이터는 O를 씁니다. observation의 이니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i를 이미 x에 대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OT로 바뀌었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t 시점에서의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xn까지를 t까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HMM은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관측이 스칼라이고 이산인 경우만 다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정수처럼 끊겨 있고 또 이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측이 유한한 값들 중 하나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필기 숫자라는 게 있거든요. 온라인 필기 숫자를 2를 쓰면은 이 각각의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글씨를 썼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일일이 이제 미세 단위로 하지 않고 보통 이제 8가지 방향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8가지 방향으로 퉁쳐서 위쪽이니까 0, 대각선 오른쪽이니까 1, 오른쪽이니까 2 이런 식으로 이 패턴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이게 어떤 숫자구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자릿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0부터 7까지의 숫자밖에 없겠죠. 이게 유한한 값들 중 하나를 갖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알파벳이라고 해요. V를 쓸 수도 있고 다른 대문자나 볼드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순차 데이터는 의존성을 가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아까 말했던 대로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데이터에 따라서 확률이 변동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HMM이라 했잖아요. 히든 마르코프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마르코프 모델에다가 히든 은닉 개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르코프 모델을 알아봐야겠죠. 마르코프 모델은 시간 t에서의 확률을 최근 얼개 관측에만 의존하는 모델이에요. 이거가 뭔 소리냐면은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개념을 알면 알 수 있는데, 얼이 0이면은 이전 0개의 관측에 의존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확률에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측이 쭉 주어졌을 때 이거를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 나올지에만 의존하는 게 0차 마르코프 체인입니다. 그리고 1이 되면은 이전 한 개의 관측에만 의존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이런 관측이 주어졌을 때 t에서 바로 이전 관측에서 뭐가 나왔을지에 대해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 해, 비, 구름 이렇게 있을 때 t-1일 때 뭐 구름이 나왔는데 다음에 비가 나올 확률, 다음에 해가 나올 확률, 다시 구름이 나올 확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요 사진의 예시를 보면은 세 가지 음식이 있을 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순서로 먹는지. 치즈를 먹고 양상추를 먹을 확률은 50%, 양상추를 먹고 포도를 먹을 확률은 40%, 포도를 먹었는데 다시 포도를 먹을 확률은 10%, 이런 식으로 이전 딱 한 개, 그러니까 이 치즈를 먹고 양상추를 먹고 이 포도를 먹는 확률 계산할 때 이 치즈를 두 번의 순서 전에 치즈를 먹은 거는 이 양상추를 먹고 포도를 먹었을 때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OT1,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음에 OT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얼이 2일 때도 이전 두 개의 확률에만 의존하는 건데 여기가 오타가 났네요.
5t-1, 5t-2. 요 두 개의 관측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전에 B가 왔고, B가 왔을 때 다음 날에 해가 뜰 확률, B가 왔는데 다시 또 B가 올 확률, B가 왔고 구름 낄 확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해가 왔는데 다시 B가 올 확률,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마르코프 체인을 주로 쓰게 되는데, 왜 그러냐? 1차 마르코프 모델이 우선 계산이 좀 간단해요. 아무래도 이 마르코프 모델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산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사실 지수적인, 그러니까 기하 급수적 이상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산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1차 마르코프 체인의 이 과정이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두 번 전에 데이터들은 유실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차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 오차가 충분히 크지 않다. 그러니까 패턴 인식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보통 이 허용 오차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1차 마르코프 체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2차 이상부터는 매개 분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마르코프 모델을 1차를 많이 쓰는데, 뭐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오늘 비, 흐림 또는 맑음이 나타날 확률이 어제 비, 흐림, 맑음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비가 올 확률 0.4. 어제 흐렸는데 비가 올 확률 0.3. 어제 맑았는데 비가 올 확률 0.3. 아니면 뭐 어제 비가 왔는데 비가 올 확률 0.4.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흐릴 확률 0.2.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맑을 확률 0.1.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보면은 이 세 개 다 더했을 때 1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세 개 다 더했을 때 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일어났어야 되니까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상태 전이 확률입니다. 요 부분을 그대로 행렬로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A11은 B일 때 B. 오늘 B가 올 확률. 어제 B가 왔을 때. 어제 1이었을 때 오늘 1일 확률. 어제 2였을 때 오늘 1일 확률. 그러니까 어제 흐렸는데 오늘 비가 올 확률. 이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해서 행렬로 만든 겁니다. 상태 전이도는 보통 간단한 문제일 때 쉽게 시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면이 커요. 이런 식으로 흐림, 맑음, 비가 있었을 때 이 각각의 노드를 요 동그라미들을 노드라고 하거든요. B를 1으로 두고 흐림을 2로 두고 맑음을 3으로 둔 거죠. V3, V1, V2 이렇게. 그래서 V1에서 V3로 가는 확률 1, 3. V3에서 1으로 가는 3, 1. 그리고 뭐 1에서 2로 가는 확률 1,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좀 직관적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상태 전이도예요.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마르코프 모델 하에서 관측 벡터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세타가 뭐냐? 세타는 이 마르코프 모델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요 조건일 때,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어떤 조건일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 하에서 이런 관측이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 관측은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대문자를 썼긴 한데 1, 5, 2, 5,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관측들이 일어날 확률 세타의 조건일 때 이런 마르코프 모델 하에서 이렇게 확률. 근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상 이게 모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구해야겠죠. 5가 일어날 확률, 5원이 일어날 확률에 5원이 일어났을 때 5,2가 일어날 확률, 5원과 2가 일어났을 때 3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쭉쭉쭉 가면은 5원부터 5 대문자 t 마이너스 1까지 일어났을 때 5t 대문자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계산이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해서 이전 한 개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폭 수정해서 5원이 일어날 확률, 5원이 일어났을 때 2가 일어날 확률, 2가 일어났을 때 3가 일어날 확률. 요거가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도 좀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서 원래 5,2와 5원이 일어난 거를 전부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을 하고 5,2만 고려하는 거. 이전 딱 한 개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산해 나간다. 요거는 요게 요거고 요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곱하기 버전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초기 확률, 그러니까 처음에 5원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사건이 어떨지 요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이 초기 확률을 보통 파이 i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i는 이제 상태의 일련 번호겠죠, 부여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까 봤던 대로 a, i, j 이렇게 표현합니다. i 상태였을 때 j 상태로 이동할 확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약간 부족했는지 여기다 은닉 개념을 더해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만든 건데요.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마르코프 모델의 문제점은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좀 상호 보완적이라 해야 되나? 비슷한 면인데 모델링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다는 건지는 마르코프 모델에서 뭐가 좀 개선이 됐는지 보면은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전 한계의 관측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차가 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계만 고려하면은 그 이전 것들은 고려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어를 늘려서 그 오차를 줄이려고 하면은 매개 변수가, 그러니까 측정해야 될 매개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더 복잡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아무리 먼 과거여도 다 반영됩니다. 즉 오차가 없다. 뭐 이제 통계학적인 오류는 조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오차는 없다. 그럼에도 모델 크기 즉 충분히 컴퓨터를 쓰면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마르코프 모델은 얼이 커지면은 모델 크기가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핵심 아이디어는 은닉입니다. 아까 마르코프 모델에 은닉 개념을 추가한 게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태를 감추는 건데 상태를 감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춘다는 표현은 좀 알맞지 않은 것 같고 아예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드를 전에는 이 노드는 비, 이 노드는 해, 이 노드는 구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각각의 노드들이 모든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1 상태일 때 비가 올 확률 S1 상태일 때 구름이 올 확률 S1 상태일 때 해가 뜰 확률 이렇게 봤는데 B, I SI 뭐 이렇게 SI보다는 SI가 아니죠. O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 상태 이 SI들이 상태거든요. I 상태일 때 O가 관찰될 확률을 이렇게 B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파라미터들은. 그래서 이게 뭔 소린지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예시를 보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공을 담긴 주머니 모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모델이라기보다는 예시. 우리가 어떤 뭔가 TV쇼 같은 거에 출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파이 주머니라는 곳에서 이런 번호를 가진 공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이걸 확인하고 다시 더 보고 추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한 번호의 방으로 가요. 예를 들어 1번을 뽑았다고 할게요. 1번 방으로 가요. 1번 방으로 가서 해당 공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서 OT에 기록하고 다시 나와요. 여기에서 공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 이걸 뽑았다고 하면은 검정색 안이 비어있는 자세히 보니까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안이 비어있는 공을 기록지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전이주머니라는 걸로 가서 또 공을 하나 뽑습니다. 이 숫자에서 뭐 예를 들어 2를 뽑았다고 할게요. 물론 이것도 복원해야 돼요. 이것도 복원해야 되고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2를 뽑았으면은 2번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공주머니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해요. 뽑아서 기록하고 넣고 전이 주머니로 들어가서 뽑고 뭐 3번이 나왔다고 하면은 3번 방으로 가서 공을 또 뽑아서 기록하고 다시 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요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 파이 주머니는 초기 처음에 어떤 상태일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이 공 주머니는 그 상태에서 뭐가 관측이 됐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이 주머니는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갈 확률 그러니까 AIJ가 되겠죠. 이 AIJ를 결정하는 게 전이 주머니, 공 주머니가 결정하는 게 BIOT 바이 주머니가 결정하는 게 초기 확률이겠죠. 이런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예시를 한번 제가 적어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주머니에서 공을 3번 뽑았을 때 이 파란색 꽉 찬, 그리고 파란색 비어있는 이런 공이 나올 확률을 보여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처음을 T1이라고 했을 때 T1, T2, T3에서 각각 상태별로 한번 구하는 방식으로 해봅시다. 파란 꽉 찬 주머니가 있는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주머니가 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헷갈리니까 S로 써놓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을 거고, 파란색 비어있는 거는 또 세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확률들이 쭉 있겠죠. 확률이 나올 텐데, 이거를 다 더하면 전체 이 과정에서 요 공을 3번 뽑았을 때 이런 애들이 나올 확률이 나올 겁니다. 우린 그 중에서 랜덤을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상태의 흐름으로 갈 때 이런 공들이 뽑힐 확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S1, S2, S3 이렇게 상황을 일단 고정을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S1으로 갈 확률은 공이 전체가 10개인데 1번에 써있는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죠? 그러면은 10분의 5 거기다가 파란색 꽉 찬 공이 나올 확률,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파란색 공이 5개니까 8분의 5. 그 다음에 정의주머니에서 다음에 2번 방으로 가야 되니까 전체가 10개인데 2번이 써있는 주머니가 하나, 둘, 2번에 써있는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여기도 10분의 5. 두 번째에서도 파란색 공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9개네요. 공이 9개고 파란색 공이 하나니까 9분의 1.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서 전체가 10개 중에 3번에 써있는 공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10분의 4.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 비어있는 공이 나와야 되니까 전체 공 하나, 둘, 셋, 넷, 8개 8개 중에 파란색 비어있는 공 5개니까 8분의 5. 계산을 해볼까요? (1152분의 5가) 나오네요. 요거를 아까 해줬던 것처럼 모든 확률에 대해서 다 구해서 더해주면 이 확률이 나올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 아까 말했던 공주머니 예시도 항아리 예시라는 거고, 항아리 문제라는 거고, 얘도 원래 여자친구의 삶이라는 둘 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앞에 거는
항아리보다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주머니라는 비유로 많이 썼기 때문에 주머니로 제가 한번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이때까지 날씨에 관련해서 다뤘는데 원본 여자친구 문제는 그 날씨가 아니라 기분이랑 날씨를 기분으로 해서 해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날씨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날씨로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날씨로 바꿔보려고 문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는 여자친구랑 매일 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행동만 알 수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고 원래는 행동만 알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분을 유추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약간 바꿔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날씨를 유추한다고 하는데 날씨는 사실 기상청을 보면 되죠. 좀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동 통해서 어쨌든 간에 날씨를 맞춰보는 예제를 알아볼까요? 상황을 보면은 나는 여자친구에 납치되어 있어요. 납치되어 있어서 사실 창문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블라인드에 내려와서. 그래서 탈출하려고 해요.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친구가 언제 뭘 하는지 행동을 예측을 해야겠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이전에 뭔 행동을 했고 그런 걸 예측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납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산속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잘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이게 뭔가 비가 오래 많이 온다던가 이러면은 뭔가 미끄러져서 실족사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지문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들도 예측을 해야겠죠. 날씨열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여자친구의 행동뿐이에요. 여자친구가 이제 매일 밤 가면 납치를 해놓고 와서 저랑 얘기를 해요. 한 예에 대해서 얘기만 나누는데 얘기 중에서 바깥 날씨 상황은 알려주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날씨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음력 상태. 그래서 근데 우연하게 제가 갇힌 곳에 기상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 온 다음날 비 올 확률이 0.7, 비 온 다음날 해가 뜰 확률이 0.3, 해 뜬 다음 비가 내릴 확률이 0.4, 해가 뜬 다음에 또 해가 뜰 확률이 0.6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자친구가 교제하고 있을 때 면밀히 제가 관측하게 해서 그녀가 날씨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확률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산책, 쇼핑, 청소. 여자친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산책, 쇼핑, 청소예요. 알파벳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산책, 쇼핑, 청소. 그래서 날씨는 비, 해 두어져 있습니다. 해 뜬 날 산책, 쇼핑, 청소. 비 오는 날 산책, 쇼핑, 청소. 이렇게 각각 확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른 관습값이 나올 확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녀가 일정으로 연속으로 쇼핑을 한 확률 또는 뭐 산책, 청소를 했는데 날씨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저께 산책, 청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랑 내일은 뭐 할까? 뭐 탈출을 하려면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기대값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볼 것이다.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여자친구 문제는 예시를 우리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뭐 평가 문제 맞나?
평가 문제, 디코딩 문제, 각각 평가 문제, 디코딩 문제, 그리고 학습 문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여자친구 문제로 한번 각각 예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키텍처라는 거는 모델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관한 얘기예요. 어고딕 모델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완전히 연결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 온 다음 날에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해가 뜰 수도 있고 뭐 구름이 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어고딕 모델이라고 하고요. 좌우 모델이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나 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제가 한 번씩 앞에서 짚어드렸던 것들인데 초기 확률 분포를 파이, 관측 확률을 B, 상쇄전 확률을 A라고 하는데 각각 이런 행렬대로 표현합니다. I는 처음에 I 상태의 확률, 그리고 BJ, VK는 J 상태일 때 VK가 관측될 확률, AIJ는 A 상태였을 때 J 확률이 될 확률. 그러니까 J가 T 플러스 1, I는 T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각각 보면은 처음 파이 항아리에서 꺼내는 게 항아리별 초기 확률, 그러니까 파이가 되겠죠. 파이 항아리에서 꺼내는 게. 그리고 아까 주머니 했었죠. 그러니까 파이 주머니. 파이 주머니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공주머니, 얘는 전이 주머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바깥 세상 예시에서는 첫날 날씨가 어떨지,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그런 파라미터들, 전날 날씨에서 다음날 날씨로의 확률, 이런 파라미터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뭐 평가 문제와 디코딩 문제에만 적용되고 학습 문제는 이거를 구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세타라고 부르고 보통 주어졌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평가, 디코딩, 학습 요 세 가지 문제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